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신고하지 않는 임차인과 근저당이란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삼본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억 4천만원이고 1억 5,360만원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경매를 하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도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면 좀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어떤 물건들을 입찰할 때 저도 궁금해서 혹시나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또 글이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이 물건 같은 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아무리 이렇게 쪼라고 계속 그냥 넘겨도 한참을 넘겨도 계속 광고만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얻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이게 좀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좀 찾아볼 텐데 찾아보면 당연히 이렇게 광고하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게 좀 대놓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약간 우회해서 좀 아닌 것처럼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요. 이게 블로그나 이렇게 많은 이렇게 컨설팅 글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막 쭉쭉 소개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명함 붙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동이랍니다. 자동.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 올려져 있는 명함 붙여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글이 올라간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어느 업체에 이렇게 일정 돈을 지불하면 거기서 이제 그냥 랜덤으로 경매 물건들을 딱딱딱 찝어가지고 그냥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자동으로 올려주면 이 물건을 보고 연락 오면 그때 이 물건을 다시 살펴보는 거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광고다 보니까 실제로 알고 속여서 올리는 글이 아니다 보니 좀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2명이 입찰을 했는데요. 미납을 했습니다. 이 2등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또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1층이 낙찰됨으로 인해서 2층은 그대로 살아난 거죠. 1층은 보증금을 미납을 한 거죠. 보증금을 미납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최저 매각가격 2억 4천이었으니까 2,4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날린 거거든요. 근데 2등 같은 경우는 1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1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2등의 보증금은 돌려받은 거니까 정말 2등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또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미납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경매란 게 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매각물건 명세를 보시면 2013년 11월 29일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된 유씨가 있는데 2013년 10월 24일 있습니다. 즉 근저당보다 5일 정도 전입이 빠르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데 이게 보시면 정보 출처 구분을 보시면요. 현황조사로 써있죠. 현황조사라는 거는 현황조사관이 이 물건지를 방문을 해서 세입자를 만나는데 만나지 못한다면 폐문부재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전입센터에 대해 열람해보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즉 이 물건에 있어서는 이 유씨는 폐문부재인 상태이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누군가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유씨가 진정한 세입자라면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했잖아요. 즉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므로 1등으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유씨는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진정한 세입자라면 낙찰자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신고를 안 하면 알지 못합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이 유씨와 소유자 간의 거래인데 만약에 부동산을 통했다면 부동산의 정보를 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직거래를 했다면 정보를 정말 이 두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보증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 능력이 되겠죠. 가장 많은 좀 찾아보는 방법이 혹시나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에 이 집을 거래를 했다는 부동산이 있는지 또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부 정보를 찾아보면
이 세입자의 10월 24일이니까 2013년 10월 24일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3층도 이렇게 많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날이니까 이 정도에 계약을 했겠죠. 아니, 이 정도에 전입을 했죠. 이 정도에 전입을 했다면, 이제 뭐, 매매 같은 경우는 2달 전, 3달 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거래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보다는 이 1억 8,800이 가장 더 높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고 한다면, 낙찰자는, 1.88억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서류상으로 알아본다거나 뭐 탐정처럼 뭐 수사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거나 그런 거는 뭐 드라마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답사를 다녀오신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유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척을 하고, 뭐, 배를 눌러도 응답도 안 하고, 그냥, 거부를 하는 걸로 해요. 그 이유는 뭐, 2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가짜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입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제가 이 물건을 보다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은 왜 일어났을까요? 또 근저당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걸 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당연히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근저당을 해주기 어렵죠. 그 근저당 금액이 일단 먼저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4천원인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1.88억이 맞다면 거의 뭐 대출을 해주기 힘들겠죠. 그 이후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봤더니 근저당이 무려 2억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2억이나. 엄청나게 많이 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채권 최고액 2억이나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다시피 2013년에 근저당을 잡고, 2015년에 경매를 넘겼는데, 자, 청구액 봐보세요. 3,8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이나 되는데, 실제 청구액은 3,874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4,800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만 받다가는 실제로 금액은 이렇게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택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는 좀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뭐 공동담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채권 최고의 공동담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등기부를 아직 안 봤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근저당이 많이 잡혔으니까 세입자가 없다. 이렇게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억이라는 근저당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잡아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전입자 유씨는 가장 임차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진정한 세입자 1억 8천 인수상이니까 대금 미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대금 미납을 했는지 이제 결론이 보이는 거죠. 물건을 입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대항력 세입자입니다. 이게 이제 경매물건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전입이 빠른 세입자가 있다면 진정한 세입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경매물건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이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